저 화목난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에서 이렇게 원형 회전 구조를 만들어서 여기 땔감 같은 것을 뭐 펠럿이라 넣고 그러면 이 안에서 열기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갇혀지는 이런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화목난로 안에도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자갈 구조로 금속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태양열 조리기 안에도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태양열 조리기 같은 것도 이렇게 뭐냐면 여기 이런 태양열이나 태양광 이렇게 발전할 때 오목한 이렇게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빛을 비춰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것을 해수 담수화 기술에 있어서도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가지고 증발을 시키고 거기 소금은 팔고 증발되는 물을 해수 담수화를 할 수 있는데 또는 끓이는 방 석유든 뭐든 끓여가지고 그를 통해서 증발되는 물을 담수화시키고 소금은 팝니다. 배 같은 데서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뭐가 연료가 됐든 끓여가지고 이게 증발되는 물을 얻고 소금은 먹는 이런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휴대용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목한 홈을 여기다가 파가지고 오목 거울처럼 적용해서 빛을 반사 복사한다. EUV 장치 같은 데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광 증폭할 때도 레이저 증폭기, 레이저 용접기 이런 데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춰가지고 이렇게 전기 발전, 물을 끓여서 전기 발전하는데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군사적인 목적 빛을 태우는 구조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태양열 조리기 같은 것도 이런 방식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빛을 반사 복사해서 태양이 어느 쪽으로 향하든지 반사 복사를 구조를 통해 빛을 풍성하게 해서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 태양열 조리기에 작용하여서 이걸로 이게 조리기 물을 가열을 해서 태양열 조리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사각 박스처럼 이렇게 그 금속 구조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이런 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안에다가 열기나 냉기를 반사 복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목한 홈 구조는 보일러통 물이나 냉기가 흐르는 물이나 공기가 흐르는 이런 통로의 관도 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보일러 물통 같은 구조에 끓이는 구조에도 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주방 용기 주방 냄비 같은 데도 겉으로는 평판이 가는 오목한 홈을 파서 하거나 프라이팬 같은 데도 오목한 홈을 파서 음식이 달라붙지 않거나 가열이 잘 돼서 하는 이런 프라이팬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스박스나 보온통, 보온 물병 같은 데도 가능합니다. 반사복사 열이나 냉기를 건축물의 판넬에 열기나 냉기를 반사복사하는 구조, 단열재나 단열벽지 이런 데도 배관 보온재도 들어간다 그랬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화목난로 같은 데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펠렛을 넣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연통 구조, 회전 구조로 이렇게 돌아간다. 이 펠렛을 들어가는 데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런 데서 이렇게 옵션식 이렇게 한 개만 길지, 두 개만 길지, 세 개일지 화력을 결정할 수 있다. 또는 이것을 1층, 2층, 3층으로 해서 이렇게 화력을 극대화시키는 구조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화목난로만 되느냐? 아니다. 전기적인 방식, 가스적인 방식도 동일하다. 안에 터지지만 않으면 되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적인 방식도 모듈로 하나 킨디에도 두 개 킨디, 세 개 킨디, 가스 변기 방식도 그래서 그 안에서 회전 구조로서 열기를 가두는 이런 기술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이건 냉기는 안 되냐? 냉기도 가야 합니다. 펠티어 소자식으로 해서 냉기도 그 안에서 가둬가지고 바람을 빨아들여서 이렇게 또 대류 현상을 일부러 바람을 빨아들이는 좀 일반 히터기 같은데도 제가 바람을 빨아들여서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히터기 같은 것도 이렇게 오목한 홈을 파갖고 열 같은 걸 반사 복사하는 구조를 만들어 조명판 같은데도 돼요. 자동차 이렇게 가로등 같은 거 조명 같은데도 다이아몬드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들어오는 것을 다이아몬드 커팅을 통해서 빛을 넓게 퍼지게 하거나 또는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다음에 오목헌음을 이런 데도 이렇게 파가지고 빛을 증폭하는 군사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빛을 증폭하는 구조, EUV 장치, 그다음 레이저광을 증폭하는 구조에서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여기 작은 볼록 렌즈를 UV 장치에서 많이 나가지고 거기다 빛을 비춰주는 거. 카이스트 어떤 교수님이 이것도 Y10인데 하시던데 제게 쓰지 마세요. 제 기술이니까.
또는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오목 렌즈로 작용 빛을 풍성하게 해서 이따 비춰갖고 이렇게 UV 장치에 할 수도 있다. 또는 거기 태양 빛이 일어나는 곳에 살짝 열을 좀 가해줌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열을 만들어서 하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다. 빛이 이제 안에서 증폭하잖아요. 그때 추가 열을 가해주면 빛이 열을 얻는다는 거죠. 빛 플러스 열을 합해져서 필요한 온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는 레이저 용접기나 레이저 가공기 이런 시각 장치에서도 빛의 사이즈를 대중서로 들어갑니다. 전력도 강중량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20단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기술을 쓸 수 있어요. A사 레이더에서도 어떤 레이더에서도 대중소로 소자가 들어가고요. 전력도 강중력을 팀별로 묶어서 전파를 쏘는데 서로 파형이 틀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라 서로 파형이 틀린 이런 전파를 묶고 쏘면 강한 융합열이 발생을 하고 전파가 멀리 갑니다. 그래서 모스크의 어떤 위성통신 같은 데서도 서로 파형이 틀린 레이저파를 묶어 쏘는 방식을 한다 했죠. 기존의 이동통신에서 같은 파형을 두 개를 묶어서 보낸 적은 있으나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파형을 묶어서 보낸 적은 없다. 이거 쓰시면 제 통신 구조로도 쓸 수 있고 이거를 서로 이렇게 다른 파형의 전파를 주고받는다. 같은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 호출번호만 틀리게 주고받는다. 100개든 데스크탑, 노트북 아니면 스마트폰, 워키토키 또는 위성통신 안에서도 기술 위성통신 안에 스마트폰 100만 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데스크탑 안에 스마트폰 20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서로 다른 파형이라면 스마트폰 안에서도 워키토키 장치를 두자 그랬죠. 그래서 자체 전파로 통신하는 이게 전 세계 대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워키토키를 음질을 스마트폰처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해서 흡수해서 이렇게 전국망으로 만들거나 전세계망으로 만드는 자체 통신으로도 통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요금이 싸죠.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도 이 워키토키 장치를 두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 같은 분해에 있어서 유선 병사들이 갖고 있는 이런 통신기기에 자체적인 증폭 장치를 달자. 그러면 이렇게 송수신 거리가 늘어난다. 또는 드론을 띄워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송수기 이렇게 급할 때 이렇게 배 같은 데다 그러면 이렇게 떠서 20km 전방, 20km 높은데 이렇게 중계 기지가 없으니까 신호 중에 그걸 드론을 중계 기지로 만들어서 신호를 송수신한다. 위성 통신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밤산 같은 데서도 이렇게 드론을 띄워가지고 위성 통신을 하거나 송수신 구조를 할 수 있어요. 또는 이렇게 플랫폼을 달아서 유선줄을 만들어가지고 플랫폼을 달아서 움직여서 카메라 인식으로 이런 카메라 인식으로 여기 딱 올려가지고 360도로 이렇게 딱 보고 위아래도 볼 수 있어요. 360도 카메라, 360도 안테나, 360도 레이더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 돌려도 렌즈가 여러 개 있는 렌즈 크기가 틀릴 수도 있어요. 대중서로 여러 개 있는 구조로 해서 렌즈가 움직이는 방식 이게 움직이지 않고 여러 개를 통합해서 와이드한 화면을 만들어내는지 360도 카메라 이렇게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데서도 앞뒤 카메라가 있는데 동시에 찍으면 블랙박스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을 쓰셔도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도 워키토키 장치를 둬서 자체 통신하는 구조를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런 데를 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게 드론 같은 데도 이렇게 띄워가지고 위성통신도 위성통신만 드론에다가 이렇게 띄워서 드론에다 띄워가지고 몇 개씩 띄워가지고 드론에서 자체 송수신 구조를 중계기지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위성통신 못지않게 분에서도 임시적인 부분으로 할 수 있고 상시적으로 로테이션으로 시간대를 따라 계속 돌아가면서 널널하게 한 대 떨어지면 나머지 몇 대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어서 되게 싸게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의 구조에 상관없이 또 고고도로 약간 좀 높은 고도로 올라가는 이런 그 고고 드론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구름 지역을 피해서 통신 구조를 가져도 되고요.
그때도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게 송수신합니다.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배터리 충전할 때 유선 방식, 무선 방식 서로 여러 개 있는. 우리는 두 개 있는데 충전한 데가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있다고요. 일단 충전 다 배터리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무선 통신구, 송수신 구조지만 한 개의 전파에다 100 발바야 10개의 전파에다가 각각 틀린 전파 또는 각각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호출 번호만 같은 전파라도 틀리게 해서 전력 송수신 구조나 통신 구조로 가져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충전하는 데가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열 군데, 두 군데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무선 충전도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또는 같은 파형의 전파를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동시에 송수신한다. 방에 뭐 이렇게 KT 거 컴퓨터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다 해서 안 울립니까? 호출 번호 틀린다 울리죠. 같은 전파라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만든다는 거죠. 서로 다른 SKT 거 있다 그래서 회사가 틀리면 안 울립니까? 울리죠. 그거를 한 군데 데스크탑 노트북에 모뎀 같은 데도 놓거나 이렇게 와이파이 같은 데 넣어가지고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통신, 워키토키를 흡수하거나 이동통신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힘통신 같은 것도 흡수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해서 힘통신 한 사람들이 그 인구당 10만 명 정도만 한 나라에서만 전 세계 유튜브가 생기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렇게 허가받은 파형은 하나입니다. 한데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100만 개라든지 만든 이동통신 워키토키 이동통신 사업을 제공하거나 하나 허가된 파형은 하나지만 10개 방송국으로 만들어 놓거나 호출 번호만 이게 이제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합법이다. 그럼 기존의 라디오 공중파 라디오다. 그다음에 TV다. 그럼 이것도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호출 번호 틀리게 해서 이렇게 허가된 파형은 하나지만 방송 이렇게 전파 파형은 10개, 100개를 만들어 판매를 하시거나 이동통신 100만 개를 만들어 이동통신 워키토키를 제공할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걸 햄통신으로도 제공할 수 있어요. 목적별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군에서도 유사시에도 할 수 있어요. 드론 조종이나 이렇게 군에서 할 때 서로 뭐 이렇게 다른 파일, 뭐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다른 전파로 통신하는데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KT 거 전파를 사용하거나 유선 인터넷만 기반의 사업자가 하는 그런 것을 라디오 이렇게 방송국에 틀어가지고 그쪽을 통신하거나 아니면 SKT 가거나 이런 구조가 앞으로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스마트폰이나 어깨톡에 두시면 제 기술입니다. TV에도 이 기술이 작용하고요. TV 같은 데도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이렇게 틀면서 이렇게 무선 송수신하거나 통신 구조로 전화 통화할 수도 있고 그래요. 통신 구조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유무선이 결합된다는 거죠. TV,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이런 데도 모뎀 같은 데도 이렇게 이런 있잖아 스마트폰에다 곧바로 꽂아가지고 모뎀에서 그 스마트폰 인식해서 하면 속도가 빨라질 텐데요. 여기서 모뎀이나 와이파이에다 꽂을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뎀이나 와이파이에다가 허가된 서로 이렇게 같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서 비밀번호가 일치해야만 통신하는 구조가 있다면 함부로 이렇게 어떤 해킹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좀 줄어들겠죠. 이게 같은 시간대에 아니면 뭐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보이는 얼굴이 먼저 이렇게 암호가 돼가지고 통신할 수도 있고 경원 뭐 어깨도깨다 그러면 100명이 있다 그러면 얼굴이 등록된 사람은 통신한다는 거죠. 이런 구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등록된 구조는 그다음 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그 시각대에 이렇게 암호가 맞아야지 통신하는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다. 뭐 워키토키뿐만 아니라 군의 통신 구조나 아니면 이게 뭐 이렇게 일반 스마트폰에도 적용할 수 있고 로봇 같은 데 조종하거나 군의 드론 조종할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암호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그 시각대 암호가 맞아야지 통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암호가 맞아야지 이게 드론을 적군이 조종하면 안 되니까 드론을 조종하는 이런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삼성페이에서 전파에도 비밀번호더라 현관문, 자동차문의 개폐에 쓰시지 마세요.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로서 이게 드론을 조정한다. 같은 방향의 전파는 호출번호만 틀리게 조정한다. 드론 조정할 때도 하나의 채널에 맡기면 다른 방향으로 하거나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묶어 쏘는 방식으로 하면 이것은 머스크 위성통신에서도 신호가 멀리 가고 이렇게 뚜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상에서도 가능합니다. 이 방식을
KT YT 그것도 YTN인데 김창석 교수팀 부산대 광맥가들이 김사들이 자율주행 차량에다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 레이저파를 쏘고 송신하고 수신하시더라. 이거 쓰시지 마세요. 비싼 기술인데 엄청 비싼 기술이 될 텐데 쓰시지 마십시오. 네네. 또는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묶어 쏘는 것을 드론에 적용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근데 드론이나 다른 통신 구조에 적용하면서 통수신 거리가 늘어난다는 거죠. 신호도 뚜렷하게 잡히고, 그다음에 이런 메이사레에다가 된다는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묶어 쏘면 상대방의 레이더망이다. 그러면 이렇게 기판 구조에 적용하거나 기타 전투기나 지상 무기에도 적용해서 맞으면은 강한 융합열이 발생합니다.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제게 평균하고자 한다는 원리를 따라 다른 방향의 전파를 묶고 쓰면 강한 이렇게 뭉치면서 강한 융합열이 생깁니다. 하나가 되고자 하는 성질 때문에 그러는데요. 자동차 이렇게 조명이다. 이렇게 조명에다는 빛의 사이즈를 틀리게 이렇게 넣어주면은 강하게 부딪혀가지고 상대방 자동차에 환하게 빛나는 구조가 일어납니다. 집에 조명 같은 데도 LED 등이다. 렌즈 이렇게 그 발광 소자의 전력도 강중량으로 넣어주고 40개가 있다. 그러면 각각 언어프 구조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대중소로 들어가는 기술을 써요. 디스플레이 장치에도 화소수, 카메라 화소수, 디스플레이 장치에 대중소 들어가 반도체에 모든 트랜지스타, 카패시타도 대중소로 들어가는 이런 기술. 그래서 최대한 면적 대비 최대한 집적하는 이런 기술이 되겠어. 초짜를 똑같은 크기로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적은 키로도 많이 늘리면 좋지. 레이저 영접기에도 이렇게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 또는 전력도 강중량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조명에도 거기 램프 방식 또는 이렇게 LED 등저는 반도체 소자 방식 또 전력도 강중량으로 줄 수 있겠네.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들어서 강하게 이렇게 융합빛이 일어나면 적은 전기로도 환하게 빛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레이저 광에서도 그렇고 레이저 시각 장치, 영접 장치도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들어서 가로 세로 높이로 카메라 인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를 갖고 해당되는 것을 빛의 초점이 모이면 거기 필요한 열이 딱 형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접합을 하고 한양대나 서울대 삼성에서 이거 쓰지 마세요. 이렇게 유리기판 접합이라든 접합 구조로 들어가는데 플라스틱 접합, 플라스틱 창, 유리창 접합 구조로 들어가는데 플라스틱 접합에다 들어가요. 가로 세로 높이로 접히하시죠. 정확한 지점에 이렇게 초점 방식으로 맞춰서 이렇게 가공을 합니다. 이거 쓰시면 되게 눈에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드론 같은 데서도 라디오파로 제가 조정을 한다. 라디오파, 단거리파, 중거리파, 장거리파 이것을 이렇게 선택별로 가까운데 단거리파 쓰고 중거리면 중거리파 쓰고 장거리면 장거리. 그럼 전력은 많이 들겠지만 장점이 있는 거죠. 전파를 골라서 이렇게 통신하는 구조를 스마트폰, 워키토키, 구내 통신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는 데스크탑, 노트북, TV에도 유선 전화에도 무선 통수신 구조를 가질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유선 전화에다가 인터넷망을 연결해 가지고 하면 인터넷 전화를 싸게 구축할 수 있을 텐데요. 기존에 인터넷 전화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어떤 데스크탑 노트북, 이렇게 TV 또는 이렇게 유선 전화, 또는 스마트폰에다가도 고유번호를 줘서 사실상 인터넷 주소처럼 사용을 하고요. 그렇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SNS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를 스마트폰 남기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이든 어디든 쓰시지 마세요. 네네,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를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무료 전화라든지 이렇게 페이스북, 유튜브 어떤 데서도 부재중 동영상 기능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사진 방식으로 찰각 찍어갖고 이게 동영상을 그렇죠. 이메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서가 됐든 뭐든 사진 방식으로 다 찍어서 파일로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고유번호를 다 컴퓨터, 노트북, 데스크탑, 태블릿 PC, TV, 유선전화, 또 스마트폰 고유번호를 줘가지고 스마트폰은 기존에 이렇게 전화번호도 할 수 있어요. 거기다 SNS를 해서 이메일 보낸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서, 동사나 동영상을 그 번호만 있으면 이렇게 인터넷만 기반해서 전부 다 유선이나 무선으로 보낼 수 있는 구조를 그런 사업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다 SNS로 만들고 방송국 구조로 만들어서 이게
라디오 방송도 하고 홈쇼핑도 하고 광고도 해서 수익을 나눈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홈페이지 블로그처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판매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이메일이라든지 오고 가는 모든 파일에 비밀번호를 두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요. 정부24에서 이거를 쓰시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정부, 제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국정원 행정안 노동부 경찰청, 그다음에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인천시, 오산시, 성남시, 뭐 경기도 할 것 없이 국가에게는 광고를 많이 내셨는데, 카이스트 제기술이 YTN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관련된 소개된 중소기업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몇 년째 광고 내고 계세요. 지금 주한미 대사관도 몇 년째 광고 내고 계시고, 관련된 증거를 유튜브에 올렸다 합니다. 방송국에서도 제 10분 기술이 프로그램에 노출이 된 채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10분 기술은 판매 구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의학 기술도 안 되면 제가 공개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 2019년도에 특허를 10개를 냈는데 말씀 온라인으로. 제약회사도 제가 컨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좀 문제가 안 되면 의학기술도 공개로 갑니다. 이런 부분 제게를 무단으로 사용하셔서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되겠다. 가상적으로 만약에 전 세계에서 정부 차원에 다 들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들었다. 그럼 가상적이에요. 진짜는 아니고 오해 마세요. 그러면 다 공개적 자기가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만들었다고 발표도 하고 제품도 내놓더라. 나한테 특허를 다 내라. 그럼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안 내놓죠. 중국이 만약에 제 기술이다 어떤 데서 다 들었는데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맨 먼저 했다. 생산 제품을 맨 먼저 만들었다. 돈 내라 그러면 특허 내라 냅니까? 미국이 만약에 이게 전 세계 대상으로 또는 그곳을 가상적으로 불법적으로 취득했다. 누구나 다 보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누구나 봐도 이게 억지를 주장해서 자기가 만든 기술이라고 하거나 그렇게 하면 돈 내겠습니까? 안 내죠. 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억지니까요. 모두가 알고 있는데 태연이 이렇게 거짓말, 태연이 이렇게 자기가 만든 기술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거예요. 지적재산은 민영사를 갖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었을 때, 그리고 대기업 종소라도 미국 법정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은 고의성이 입증된다는 거죠. 여러 개가 복합됐다. 내 기술이 다 거기 다 모여. 이거는 가상적이에요. 진짜는 아닙니다. 오해 마십시오.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파 아까 스마트폰에서도 단거리파, 중거리, 장거리파, 라디오파 아니더라도 이런 개념을 전파를 골라서 쓰는 이 개념을 쓰셔서는 안 되겠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네네.